21번부터. 21번은 아주 중요한 문제지. 꼭 기억해놔. 21번. 21번 준비됐지? 21번은 요거에 관한 거야.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어떻게 쓰일까? 진정한 가치가 뭘까? 21번 제목부터. 제목.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진정한 가치.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진정한 가치.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는 언어를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쓰냐? 일반적으로는 자기 합리화를 쓴다고. 자기 정당화,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써. 일반적으로는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쓴다고. 이 단어는 꼭 기억해야 돼.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을 합리화시키는, 그러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하는데, 이 필자는 결론 부분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아니야, 우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바꾸려면 언어를 이렇게 자기 합리화 목적으로 쓰지 않고 조금 더 나은 목적을 위해서 써야 된다. 이것은 이 사람은 바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그 언어의 깊이와 힘을 인정해요. 이거야. 언어에 뭐를 더 추구하냐면 존중을 담아, 우리가 언어에 존중을 담아서 사용한다면 세상이 바뀌는데 더 언어의 가치가 생겨날 것이. 이게 결론 파트야. 결론 파트. 21번. 이 지식과 진실은 요 지식과 진실에 대한 이상적 개념, 이 지식과 진실의 이상적 개념은 어떤 개념으로 보고 있냐면 아이디어들이 모여있는 시장이다. 아이디어들이 모여있는 시장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지식이다. 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들은 생각하는 개인이야. 각각 생각하는 독립된 주체로서 우리 인간은 마주한다. 아주 경쟁력 있는, 서로 경쟁하는 생각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에는 만약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그 아이디어들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런 그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우리는 선택해서 그 아이디어를 언어로 표현을 할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만나는데 우리는 그 아이디어들을 평가해. 뭐를 위해서 평가하냐면 현실에 가장 적합한 거. 현실에 가장 적합한 게 무엇인지 이거에 맞춰서 아이디어들을 평가해. 그래서 뭐 이렇게 간다는 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걸 다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디어들을 평가하는데 뭘로 평가하냐면 이거 하나 가져오면 돼, 20분들. 그 아이디어들이 가장 현실에 적합한 게 어느 건지 이거를 보고 평가를 한다고. 그리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는 그 가장 적합한 최고의 사실들로부터 우리는 뭐를 형성하냐면 우리의 믿음에 대한 기초를 형성한다. 자, 이거야. 다시 한번 이거야.
요 아이디어에 대한 아이디어들의 시장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우리는 전부 다 생각을 하는 독립된 주체야. 생각하는 독립된 주체라고 여기 생각하는 독립된 주체로서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아주 다양한 서로 경쟁하는 아이디어들을 만나게 된다고. 그럼 그것들을 다 우리가 받아들이진 않잖아. 그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중에 어떤 것들이 가장 현실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지. 현실에 가장 잘 맞는 것이 어느 것인지. 그걸 평가하고, 그리고 나서 가장 잘 맞는 걸 평가하고, 그리고 나서 가장 잘 맞는 사실들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기초. 아,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을 형성한다 이런 말이야. 신념의 기초를 형성한다. 아, 이게 맞구나. 그래서 그거를 기초로 해서 어떤 믿음을 갖는다는 얘기지. 아, 이번에 부정선거가 일어났구나. 그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그런 기초들을 우리가 선택을 한다는 얘기야. 그지? 모든 선생님 쭉 써줬던.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아이디어들을 위한 시장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은 이렇게 아주 괜찮은 거지. 아주 괜찮은 거지.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과학자들이 하는 방식이야.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진짜 객관적인 사실을 측정하는 방법이라고 얘가. 과학자들의 방식. 적어도 최소한 이론상으로는 그렇다 이거야.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과학적인 방식이야. 여기까지. 여기 한 덩어리야. 여기 한 덩어리. 이건 딱 붙어야 돼. 이건 한 덩어리야. 여기까지가. 이거는 절대 떨어지면 안 돼. 이건 아주 과학적인 방식. 현실하고 잘 맞는 거, 진짜 현실과 맞는 거를 기초로 믿음을 설정하는 거지. 이 믿음 먼저가 아니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쓰는 이유가, 여기까지는 뭐냐면, 사실을 기반으로 믿음 형성. 이렇게 이게 과학적인 방식이야. 적합한 사실을 먼저 받고 그거를 기반으로 자신의 믿음을 만들어가는 거. 이까지가 과학적 방식이야. 두 번째.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이런 마켓, 어떤 시장이 있냐면 아까처럼 이렇게 적합한 사실을 기반으로 믿음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을 형성해버려. 그리고 그 믿음을 합리화시켜버려. 타당화시킨다고. 그러니까 거꾸로 돼버리는 거야.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바로 타당화를 위한 시장이 있다. 여기서는 어떤 사실을 위한 시장이었잖아. 아이디어들을 위한 시장이었는데 여기서는 타당화를 위한 시장. 즉 이미 딱 결정해놓고 아까처럼 적합한 사실을 기반으로 믿음을 형성하는 게 아니고 얘는 이 의미라. 얘는 나올 거야. 믿음 형성. 이렇게 해요. 믿음을 형성한 후에 그 믿음의 타당성을 위한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거. 거꾸로 된 거지. 거꾸로 된 거예요.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서 이게 나왔지. 이게 답이었잖아? 이게 답이었는데, 여기가 문제였잖아? 우리는 요 단어를 자격해. 우리는 단어들을 우리는 쇼핑한다. 단어들을 찾아낸다. 단어들을 이제 선택한다. 그들이
아이디어들이 있어서가 아니, 이건 원래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이야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아이디어들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한다. 시작. 저, 잘 들어야 돼. 아이디어들이 좋아서 선택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1번이지. 원래는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단어들을 찾아내는데 그것들이 아주 현실에 적합한 사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겠지? 이렇게. 우리는 만약에 이렇게 되려면 요거예요. 적합한 사실을 기반으로 믿음 형성하는 이런 거를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 우리는 이미 다 갖고 있다고. 믿음을 형성하고 그거에 맞는 이야기를 찾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이야기를 찾는 거야. 빨간색 이렇게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 답이 이거 물어봤잖아. 문제가 이거였다고. 여기서 말하는 shop for word. 이것이 뜻하는 것이 뭘까요? 이거야. 이것이 뜻하는 것은 이거잖아. 그들이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것은 사실에 적합하기 때문이 아니야. 사실에 적합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들이 자신의 믿음에 적합하기 때문에 그래. 자신들의 이야기에 맞는, 자신들의 믿음에 맞는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선택한다. 6월 단순한 정보 전달, 사실이 아니라 그 단어가 품고 있는 세계관과 이야기. 이거를 내 삶으로 가져오는. 즉, 요거를 문제 냈지, 이렇게. 요거를 문제 낸 게 요거. 셔프 월드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을 백업하기 위해서 정보를 gather하는 거야. gather. 정보를 모으는 거라고. 뭐 하기 위해서?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을 백업하기 위해서. 타당성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 단어를 꼭 기억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지. 요 단어를 꼭 기억해야 돼. justification. 그 다음. 이 내용을 부연 설명하고 있지. 종종 우리는 seeking statement, 어떤 표현들을 추구하지 않아. 사실로서, 우리를 도와주는 사실로서 이 아이디어를 찾는 게 아니라고. 뭐를 도와주냐면, 우리의 믿음을 찾아내도록. 자, 그러니까 이게 1번이야, 이게 1번. 아까 요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적합한 사실을 기반으로 믿음을 형성해야 돼. 근데 우리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야. 우리는 그런 표현들을 찾아내야 돼. 어떤 사실로서 뭐 하는 사실이냐면 우리가 어떤 거를 믿어야 되지? 이런 믿음을 형성할 기초가 되는 사실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잘 듣게.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찾아내지 않습니다. 우리를 도와줄 사실. 우리의 믿음이야, 얘가. 우리의 믿음을 찾아낼 그런 사실들을 우리는, 그런 표현들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거고, 써라. 시작, 영작 한번 해보자. 우리는 그런 표현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 식으로 꼭 기억해야 돼.
이게 이거지.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글이. 이게 요 뜻이 뭐냐면, 요 뜻이 바로 요 뜻이야. 적합한 사실을 기반으로 믿음을 형성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라고. 형성해야 하는데, 그런 뜻이지. 우리는 not seeking statement. 이렇게 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할까? 이게 연결되는 거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미 봐봐. 이미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어. 이게 바로 이 내용이지. 이 내용이야. 연결되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 우리가 뭐를 믿는지. 즉, 믿음을 이미 다 형성해버렸다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거에 맞는, 요거는 꼭 좀 이렇게, 우선 이렇게. 세 덩어리를 기억하는데, 세 덩어리를 기억해, 이렇게.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이유는 도치 문장으로 쓰세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얘가 주어가 아니야. 얘가 주어가 아니고, 주어는 얘야, 얘. 주어는 얘니까 반드시 R을 써야 돼. 도치 문장이야? 도치 문장으로 쓰세요. 얘가 주어가 아니야. 얘가 주어면 단수를 써야 돼. 그치? 얘가 주어니까 얘가 도치 문장이야. 도치 문장으로 쓰세요.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써야 돼. R을 쓰고 시작합니다. 이건 또 어떤 얘기냐면, 이거는 이런 얘기지. 이거는 우리가 이미 믿음을 형성한 후에 그 믿음들을 정당화하기 위한 그런 표현들을 찾는 겁니다. 믿음 형성 후에 그 믿음의 타당성을 위한 그런 아이디어들을 찾아낸다. 이런 뜻이야. 요까지가 바로 통념이지. 요까지가 통념. 그리고 결론 파트 딱 세 덩어리로 나눠줘서 첫 번째는 과학 방식, 과학적 방식. 두 번째는 현실의 상태지. 현실의 상태. 세 번째는 요거에 대한 부연 설명. 현실의 상황에 대한 부연 설명. 부연 설명이지. 네 번째는 결론. 얘가 결론이야. 언어는 그래 상당히 좋아. 뭐를 위해서 좋냐면 그렇게 자기 정당화 기능에 대해서는 아주 탁월해. 맞아. 자기 정당화 기능에서 언어는 탁월해. 그렇게 또 작용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언어를 더 좋게 사용해야 돼. 결론이야. 여기 역접 강조야. 우리는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더 좋게 사용해야 된다. 어떻게 함으로써 되면 언어를 다루어야 돼. 더 큰 존중을 가지고 언어를 다뤄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달성할 수 있을 거예요. 훨씬 더 많은 것을 단순한 자기 정당화 기능 이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말하는 진정한 언어의 가치는 자기 정당화 기능을 넘어서야 된다. 자기 정당화 기능만 위해서는 안 된다. 이거야, 이 글이야. 요약. 우리는 일반적으로 언어를 사용하는데 어떤 도구로 쓰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쓴다고. 믿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써. 하지만 우리는 더 큰 가치를 달성할 수 있지.
만약에 어떻게 한다면 그런 자기 정당화 기능을 넘어서 쓴다면 언어를 존중심을 불어넣어서 언어에 존중심을 불어넣어서 사용한다면 자기 정당화 기능을 초월해서 사용할 수 있다. 22번. 22번 하고 좀 쉬었다 할게. 22번 하면 끝이지. 제목은 창의력의 핵심이 뭐니? 창의력의 핵심은 바로 경험의 폭넓은 경험이야. 폭넓은 경험. 폭넓은 경험이 창의력의 핵심이야. 이런 뜻이야. 폭넓은 경험. 이 그런 폭넓은 경험이 창의력에 미치는 영향. 폭넓은 경험이야. breadth of experience. 폭. 경험의 폭이야. 갑니다. 상상해봐. 네가 연구하고 있다고. 어떤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뭐에 대한 해결책이냐면 기술적 문제, 아주 어려운 기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 어려운 기술적 문제야. 수년 동안 계속해서, 수년 동안 계속해서, 당신이 수년 동안 계속해서 어려운 기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다고 생각해봐. 수년 동안 계속이니까 반드시 해보고. 계속이니까. 또한 뭐 또 상상해보냐면 네가 해보면 paying attention,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을 해봐. paying attention, paying attention. 어디에? 이거는 관계대명사가 두 개가 꾸며주고 있는데 이렇게 그 이외의 모든 것 어떤 모든 것이냐면 당신이 우연히 만난 모든 것, 당신이 만난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라고. 또 어떤 거냐면 그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관련이 있는 모든 것, 이렇게 두 가지를 꾸며주는 거야. 관련이 있는 모든 것, 또 당신이 마주해온 모든 것, 이렇게 모든 것, 이게 whatever else, 그 밖에 모든 것, 당신이 마주한 그 밖에 모든 것, 그리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 모든 것. 시작! 관계대명사 두 개. 생각해. 관계대명사 두 개. 관계대명사 두 개가 꾸며진다고 생각해야 돼. 관계대명사 두 개가 안녕, 어서 오세요. 관계대명사 두 개를. 여기 21번 가져가면 돼. 21번 써진 거? 21번 써진 거야, 돼. 쉬었다니. 괜찮아. 좀 쉬었다 해야 되는데. 쉬었다 하고. 괜찮지 뭐. 관계대명사 두 개가 꾸며주는 거예요. 하나는 여러분이 마주한 것, 하나는 이렇게 주격 관계대명사지. 여기는 생략된 거예요. 여기는 그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이렇게. 그런 경우에 가정의 경우 요거에 그런 경우에 chances are that 아마도 that 이 아이일 거야 이렇게 아마도 그런 경우에 아마도 창의적인 해결책 그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책은 그런 경우에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22번 하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갑자기 팝업 이렇게 팍 튀어나와 여러분의 생각에 언제 여러분이 편안해질 때, 릴렉스드 했을 때 이렇게 튀어나온다고. 그러한 유레카 모먼트 그것 바로 뭐냐면 갑자기 팝업 하는 거지. 갑자기
팝업하는 이 순간, 찾았지? 이 갑자기 팝업하는 그런 유레카 순간은 말이야. 이거야. 갑자기 팝업하는 그런 유레카 순간들, 그러니까 해결책이 떠오르는 순간이지. 창의적인 해결책이 떠오르는 순간들, 이런 것들은 종종 발생한다. 이게 팝업 하는 순간들, 그런 팝업 하는 순간들은 언제 일어나느냐? 그런 순간들은 바로 계속 같은 의미거든. 이거 계속 이렇게 연결돼. 그때는 언제는 얘하고 연결돼야 돼. 얘하고. 얘하고 연결돼야 되거든. 얘하고 연결돼. 계속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연결돼야 돼. 얘하고,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다 연결돼. 다 같은 의미야. 봐봐. 연결시켜놨지? 릴렉스드 한 순간. 그럼 여기도 뭐냐면 예상치 못한. 그럼 막 계획하고 있지 않은. 되게 계획하고 있지 않은. 예상치 못한. 예상치 못한. 이거 적었지? 예상치 못한. 예상치 못한 그런 순간에 퍽 튀어나오더라. 그러면 이렇게 이런 예상치 못한 순간에 자연 발생적인 창의력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써야겠지? 다 순접이잖아요. 다 순접이니까. 그러므로 연결성부터 가자. 그러므로 순접이잖아. 다 같은 거야. 그러므로 아까 연결시켰지? 이런 예상치 못한 이렇게 계획되지 않은 창의력, 계획되어 있지 않은 창의력, 이렇게 자연 발생적인 계획되지 않은 이런 창의력을 아주 더 팍팍팍 잘 튀어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must pay attention, 집중해야 돼.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could potential lead to 초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가치 있는 소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 너무나 당연한 거야. 너무나 당연한 거지. 같은 뜻이야. valuable individual. 너무나 당연한 거지. 아니, 당연히 이런 데 집중해야지. 잠재력으로 아주 가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에 집중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여기가 중요하지. 너무나 당연한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아주 이런 소중한 가치 있는 결과를 얻으려면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너도 나시야?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어떻게 하면 안 돼요? 당신이 내로다운 하면 안 돼. 여러분의 관심사를 내로다운 해버리면 안 돼. 이런 뜻이야. 하나의 구체적인 그런 타픽에 내로다운, 좁혀 들어가면 안 돼. 쪼리면 안 된다고. 즉, 제한해버리면 안 돼.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야. 이 단락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지.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관심사를 하나 이렇게 좁혀버리면 안 돼. 그럼 넓혀야 된다는 얘기죠. 맞지? 이거 봐봐. 여기는 내로다운 리밋. 여기는 이거야. 맞지? 이거 뭐겠어, 여기는? breadth of experience. 경험의, 경험의 폭넓은 경험. 이게 돼야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내로다운이고, 그러면 얘하고 얘는 이광, 맞지? 이런 거니까, 여기 연결사는 당연히 역집이 들어가겠지. 누가 쫓아왔지? 당연히 역접이 돼야 된다고. 맞지? 여기는 내로 다운 해야 돼. 여기는 폭이 넓어야 돼. 이건 역접이잖아. 그래, 연결사는 온더 컨트롤에 이렇게 들어가야지. 반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폭넓은 경험의 폭넓은 경험 바로 창의력의 핵심이야. 만약에, 여러분 경험이 만약에
그래, 하나의 아주 좁은 토픽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볼래? 아니, 제한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경험이 하나의 폭으로 제한되어 있다면, 그러면 상상력의 범위도 좁아질 것이야. 그럴 거는 창의력에 해를 주거든. 누구지? 상상력의 범, 이거 상상력의 범위. 상상력의 범위는 줄어들 것입니다. 이렇게 가야 돼. 상상해 보면 줄어들 것이고, 그것은, 그것은 해를 줄 것입니다. 창의력에, which 계속적 관계됩니다. 시작! 취했다. 안녕. 오씨, 어떻게, 몇 빨리 온 거야? 그래? 왜요? 거기 앉으면 안 돼. 거기 앉으면 안 돼. 거기 앉아. 여기 추워서 안 되나? 아니, 여기 안 돼. 야, 구석에 앉아야 돼. 추워. 여기 앉으면 추워. 더우면 여기 앉으면 돼. 응. 왜 웃어? 친구 늦게 오는 거 재밌다. 사이 늦게 왔습니다. 애인 우리 때싹 좋아가지고 왔거든. 요즘 이거 더 좋아하네. 여기 친구 이렇게 오니까. 자, 여기서 이게 상상력의 범위가 좁아질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그러니까 상상력의 범위가 좁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겠지? 왜 폭넓은 경험이 중요할까요? To enhance. 아까 어떤 창의력이 되지? 계획되지 않은, 세 가지가 계획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창의력에 발견 스판테니어스. 계획되지 않은 예상치 못한 이런 창의력의 발현을 위해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관심사를 제한하면 안 돼. 맞지? 관심사를 제한하면 안 돼. 그게 아니라 대신에 우리는 추구해야 돼. 아주 폭넓은 범위의 경험을, 폭넓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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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와, 폭넓은 범위의 쉣다! 얘는 그만 할 줄 어디, 어쩌지, 쉣다. 그쪽 빌려줘. 그쪽 빌려줘. 빨리 빌려줘. 좀 빌려줘. 그게 다 줬어. 그게 안 줬잖아. 근데 원동력이 늦게 안 나네. 뭐 어떻게 다 줬지?
미술관 문제. 그렇지. 그래, 그래. 음. 나도 진짜 다 끝났어. 지금 모든 준비 다 끝났어. 오늘 23번, 23번, 24번. 다다는 41번, 41번 들어가나? 범위 아직 안 나왔네. 그거부터 할게. 그거는, 여기까지 하고,
이번, 내일은 지금 시간에 하면 돼. 약간, 내일부터는 어법. 22번, 23번. 들어갈게요, 23번. 요 글은 죄의식과 수치심의 대조. 죄의식과 수치심의 대조. 죄의식과 수치심의 대조. 죄의식은, 죄의식은 긍정적 동기부여. 긍정적 동기부여고, 수치심, 쪽팔림은 파괴적 느낌. 쪽팔림은 파괴적 느낌. 그치? 하나는 긍정, 하나는 부정. 이렇게 어떻게?